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시스템에 의하면 또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 시스템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남아. 뭘 지우거나 조작할 수 없어. 증거를 인멸할 수 없어. 예.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 대통령 기록물법이야. 그래서 근데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지정하는 거야.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청와대 자료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서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잠궈둘 수 없는 거야. 현재는 그거를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한 거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호성이가 이메일을 바깥으로 돌린 게 티가 난 게 청와대에서 작성된 자료는 다 고유 번호가 있는 거야.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는 다 고유 번호가 있고 그 고유 번호가 추적이 돼. 그리고 그 고유 번호가 있는 문서에 누구누구가 어떤 아이디로 접속했나 그게 전부 다 흔적이 남아. 그래서 이 정호성이 다뤘던 내용들이 전부 증거로 잡힌 거잖아. 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맞지? 그 정호성이 이제 박근혜한테 어떤 연설문을 이재만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그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코드를 변경한 거야. 그 내용을 최순실한테 보낸 거고 그게 최순실 타블렛에서 발견된 거고. 그래서 최순실 타블렛에서 발견된 내용은 누가 로그인해서 읽었는지가 그 문서에 다 남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최순실의 타블렛이 아니라고 주장을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예. 그치? 그니까 왜 JTBC 타블렛이 최순실 거는 맞다는 거야. 왜냐면 최순실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은 누가 어떤 사람이 만졌는지가 다 남게 되어 있어. 그 보안 프로그램이라. 지워도 남는다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나 김기춘이 많이 지웠다고 할지라도 그 대통령 기록물 시스템 안에서 주고받은 내용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예. 지워지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그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 10년을 청와대의 경우는 그 자체가 어찌됐든 대통령 기록물이 보존된 지역이고 거기 있는 서류들은 보존 의무가 있는 것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증거를 없애고자 한다 하더라도 없애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을 했으면 그것도 다 드러난다고. 예. 예. 네네. 그래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 그동안 박근혜, 김기춘 얘네들이 쭉 한 짓이 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폭파시키기 전에는, 폭파시켜도 남나? 서버가 따로 있나? 그러니까는 노무현 때는요, 그렇게 해킹 사건이 별로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해킹 사건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처벌을 철저히 받았어. 징역 다 가고.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이명박 때, 막 네이트가 털렸지. 네이트하고 네이버가 정보를 교류했는데 네이트가 3천 몇백만이 털렸어. SK도 털리고. 그래갖고 큰 서버들은 다 털렸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안 졌죠. 국민은행도 털리고. 이 이명박 때 제일 많이 털렸어. 그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 노무현 때는 그게 이제 빅브라더 금지하는 정책을 핀 거야. 빅브라더가 뭐냐면 이 정부에서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분리해놨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처가 따로 있어서 걔네들은 개인정보 관리만 했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터넷을 관리하는 정보통신 쪽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일부러 세 개인가로 나눠놨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칸막이를 해놓고 서로 이렇게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야. 그게 이제 소위 정부에서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보면서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원칙이었어.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갔던 거지. 왜냐면 이 노무현이 스스로 자기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만큼 그쪽을 좀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에 새로운 열고 그 정보통신부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정통부가 따로 있었잖아. 정보통신부가. 근데 누가? 이명박이 싹 없앴잖아. 이명박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개박살을 내놓는 바람에 개인정보가 다 털리게 된 거야. 개인정보가 다 털리게 된 게 이명박 때 노무현 대통령이 보안으로 묶어놓은 걸 다 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명박 때 해킹이 언제 됐냐? 꼭 선거 2달 전쯤 됐어. 그거 찾아봐봐. 이명박 때 해킹이 여러 번 됐어요. 그런데 그 해킹된 시점이 꼭 선거를 앞두고 한 2달 전쯤이야. 그때 꼭 대형 서버가 털렸어. 그러니까 그 무슨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그거 앞두고 털렸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사고 팔았겠지. 개인정보에 뭐가 있어? 주소가 나와. 그러면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누군지 그 주소만 보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후보들한테 저 유권자 정보를 팔은 거지.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명박 때 그 해킹한 범인들을 아무도 못 잡았어. 전부 다 북한 탓이라 그랬어. 예. 이명박 때 그 해킹한 거에 대해서 전부 범인을 제대로 못 잡고 전부 해킹한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개인정보를 팔아먹었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거는 그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팔아먹은 거 걸렸잖아. 그 경품하면서 자기 주소랑 전화번호 적어 넣으라고. 그래서 그거 적어 넣으면 그걸 다 팔았어요. 개당 몇 원에. 그리고 이명박 때는 해킹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전부 다 북한 탓이라 그랬어.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는 이명박 때 내가 그걸 계속 비판했거든. 이명박은 도대체 북한보다 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박근혜 때는 북한이 해킹한 일은 거의 없었잖아. 예. 이거 팩트야. 예. 실제로 이명박 때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 판 거, 그거는 처벌 받았어. 그건 확인이 됐어. 사실 확인이 된 거야. 예. 그리고 그래놓고 이제 이명박 때는 매번 그렇게 대형 서버가 털렸는데,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전부 북한 탓이라고 그러고 넘어갔어. 예. 하여간,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병우 특검이야. 예. 지금 우병우가 곧 특검에 불려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병우한테 그 수십억에, 우병우가 볼 때는 수십억이 돈 같지도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우병우네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만. 우병우네 장모가 팔아먹은 땅이 1200억짜리였잖아. 장모가 팔아먹은 땅이 1200억짜리야.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한테는 몇십억은 돈도 아니라고. 근데 우병우한테 무슨 몇십억의 자금 흐름이 걸렸어. 그래갖고 지금 청와대에서, 특검에서, 예, 특검에서 우병우 지금 부른다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 털렸던 게, 맨 처음에 털린 게 우병우가 장모 땅 그거 팔아먹으면서 딱 걸렸었거든. 근데 하여튼 그 우병우 주변에 흐르는 수십억의 이상한 돈의 흐름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명박 시절에 농협에 근무했는데 전산망이 털렸고 북한 소행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 맞아요. 그 농협의 자료는 왜 중요했냐? 농촌. 가령 이제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다 무슨 네이트 하나만 털어도 대도시의 젊은 유권자는 다 나와. 근데 거기서 못 잡는 게 시골 어르신들이잖아. 근데 시골 어르신들이 농협 통장은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농협이 털린 거죠. 예. 그것도 그때 북한 탓이라고 넘어갔잖아.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자, 그래서 우병우 특검. 예, 우병우가 특검된다는 거. 우병우 특검 수사 곧 임박했다고 아까 아침에 봤는데.
예. 우병우 정상 절차 벗어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특검이 얘기했다. 그리고 특검 우병우 정조준 문체부 인사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동섭 우병우가 주도한 체육계 블랙리스트가 있다. 우병우 인사 개입 블랙리스트 겨냥 특검이 박 전 차관을 소환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에서 우병우 비리를 세 갈래로 수사하면서 지금 이제 그 소환이 임박했다. 근데 이제 지금 특검에서 소환하면 이제 구속영장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그때 그 특검이 뭐라 했냐면 우병우를 부르기 전에 다 준비한다. 그러니까 김기춘이 소환되고 구속됐잖아. 그죠? 김기춘하고 걔 누구야? 조윤선이 걔네들이 특검에 소환되고 구속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를 지금 소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막바지에 지금 우병우를 소환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병우에 대한 사전에 조사가 다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사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무슨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 이대와 연관되어 있는 무슨 하여튼 하머시기 여자가 하나 또 나타났어. 하재경 교수? 무슨 교수가 나타났는데, 예. 이 사람이 통일교하고 연관되어 있다. 예, 하정이. 예. 이게 통일교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최순실 딸 정유라가 사립학교 다닐 때 거기 학부모였다. 뭐 이렇게 해서 연관된다고? 예. 왜냐면 이제 이 최태민 이단이 통일교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 통일교하고 뿌리가 같은가 그래.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독일에서 최순실의 도피를 도와준 게 그쪽에 있는 특정 종교 집단인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왜 독일 출신 연예인이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통일교 신도라고 했었잖아. 그죠? 예. 세월호는 영생교이고, 그 영생교 교주 유병원이가 그 세월호 선주였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 통일교세가 세다고 그랬었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어떤 연예인이 그 사람이 통일교 신도라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숨어 있었을 수 있었던 게 그 종교 사람들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보도가 몇 번 있었었어. 특정 종교라 그랬지. 통일교라고 딱 짚지 않고 특정 종교가 독일에서 최순실의 도피를 돕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또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가 그 듣보잡, 예. 박근혜가 그 듣보잡 그 텔레비전하고 얘기해가지고 듣보잡 BJ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듣보잡 BJ가 원래 박근혜랑 붙어 다니던 사람이라며. 그래갖고 박근혜가 저기 히잡 쓰고 저기 중동 갈 때 따라갔던 사람이라며. 예. 그 맞아요? 사실이에요? 예. 그 처음 듣는 사람인데 저기 뭐 하여튼 그 BJ가 저 할아버지 BJ인데,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중동 갈 때 옆에 데리고 갔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BJ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표현을 가지고 뭐 언론사를 또 어쩌고저쩌고 또 협박을 하기 때문에 언론으로 봐야 돼요. 박 대통령 탄핵 기각 후 국민의힘으로 언론 검찰 정리. 박지원 역사 역행하려는 세력을 헌재 특검 국민이 분쇄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할 것이라는
위압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등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밤 TV조선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연휴 중에 대리인단과 수시로 접촉해 특검 조사와 탄핵심판 대응책을 긴밀히 상의할 것이라며 설 직후에는 굉장한 명망과 대리인단에게 합류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탄핵 자체가 허구에 기반해 있다는 인식 아래 탄핵 기각을 위한 공세적인 전략을 택한 것. 박 대통령이 25일 듣보잡이 아니었구나. 하도 사람들이 듣보잡 그래가지고 이름이 있었네. 정규재 TV가 본명 이게 정식 명칭인가봐요. 인터뷰 역시 그런 기류를 반영한다면서 이 사람은 26일에 공개한 박근혜 인터뷰 뒷이야기에서 박근혜가 메모 한 장 없이 1시간 이상 상당히 수준 높은 단어를 구사하면서 얘기를 쭉 하셨죠. 그 수준 높은 단어는 JTBC에서 화면이 나왔어요. 봤죠? 예. 그 1시간 이상 메모 없이 수준 높은 정말 JTBC 우리 딸이 보고 어찌나 울든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예. 말하면서 수준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였어요. 근데 JTBC 꼭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보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메모 한 장 없이 수준 높은 단어를 구사하면서 얘기를 쭉 했다.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쩌고. 정주필은 이어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게 문제야. 이 사실이 이건 완전히 반헌법적인, 한마디로 이게 박정희스러운 독재자적 마인드인 거죠. 박 대통령은 탄핵 사태를 통해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저랬고 많이 회자되고 드러났다면서 탄핵 기각과 보수층 결집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 후 국민의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할 것이라는 문제 발언은 정주필이 공개한 인터뷰 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인터뷰 후 비공식 석상에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TV조선 보도가 사실일 경우 언론과 검찰에 대한 박 대통령의 협박에 다름 아니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정주필은 인터뷰 다음날 박근혜 인터뷰 뒷이야기란 제목의 45분 20초짜리 동영상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유사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 칼럼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금 검찰이나 언론에 과잉되거나 잘못된 것에 있어서 탄핵이 혹시 기각되고 나면 정리를 하시겠느냐라고 묻자마자 이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됐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가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뭔데?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가 뭐야? 예. 그래서 그야말로 우문현답에 약간 뒤통수 우문현답. 우문현답의 뜻을 아는 거겠지? 보도를 접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와 특검을 대하는 박근혜 최순실의 변호인 태도가 심상치 않다. 특히 박근혜 인터뷰 정규재 TV 정규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후 국민의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며 박근혜 측에서 설 직후 거물급 변호인 추가 선임한다 했다라고 보도 내용을 전했고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세력은 헌재 특검 국민이 분쇄해야 한다라면서 박근혜 발언에 극한 분노를 나타냈다. 박지원만 분노했어? 다른 사람은 분노 안 했나? 그걸 이렇게 해서 잘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 JTBC 소리만 들으면 안 되나? 아니, 다시 보기. 최신 순으로 가서, 뉴스룸으로 가야 되는구나. 뉴스로 가서,
여기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당팀. 시끄럽고요. 예, 다시 보기로 넘어가서 제목 어디 보면 나올까? 그 며칠 거였지? JTBC에서 뭐라고 검색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의 JTBC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영상과 소리 모두 저작권이야? 안 됐다. 예, 영상과 소리 모두 저작권이래. 소리도 들으면 안 돼. 그냥 뭐 별거 없어. 뭔 말 하는지 해석할 수 없는, 네, 안타깝다. 네, 안타깝지만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예, 동시 통역사가 필요했던 그 영상을, 네,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 박 대통령의 발언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좌우지간 박근혜가, 자기가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과 언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박근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전에 박근혜를, 네, 가만두면 안 되겠죠. 예. 박근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박한철이 말 많이 하면서 물러났어. 그죠? 예. 망상병? 누구? 박근혜의 망상병? 예. 이 박근혜가 이거 박한철이 되게 말 많이 하면서 물러났는데, 박한철이 뭐 한 사람이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야. 예.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게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잘못으로 따지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그 미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고, 그리고 이제까지 쉴드 쳐주고 그랬던 새누리당은 왜 해산 안 시켜? 잘못으로 따지면 새누리당도 해산시켜야지. 그죠? 그런데 새누리당을 해산시키라고 우리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성립된 정당은 오로지 국민의 손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 거야. 통합진보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뽑히고 그 정당이 만들어졌다면 그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10%의 지지를 받고 물론 나는 그 사람들 싫어해. 통합진보당을 지지한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 통합진보당을 만든 사람들의 뜻과 무관하게 이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어. 해산시킬 근거가 뭐냐면 아로라는 혁명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내라는 뭘 했다 이러면서 해산을 시켰어.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냐면 내라는 뭐가 무죄 나왔어. 그러면 헌법재판소는요, 예, 헌법재판소는 그 내라는 뭐의 증거가 없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거야. 그 결정권을 누구야? 박한철 헌재소장이 했다는 거야. 굉장히 불명예죠. 정말로 박한철이 의도가 있었다라면 그 1월 말 안에 탄핵시킬 수 있지. 안 그래? 12월 9일에 탄핵이 됐어. 그러면 지금 1월 31일이면 벌써 50 며칠이야. 50 며칠. 그리고 지금 2월 9일이 되면 60일이에요. 노무현 탄핵 결정도 2달 안에 끝났어. 뭐예요? 헌재 결정물까지 2달 안에 다 끝났잖아. 근데 지금 왜 그거 안 하고 넘어가냐고. 그러면서 누구 여자 헌재소장, 여자 헌법재판관이 나가기 전인 3월 13일 안에 마무리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월 13일에 탄핵이 결정되면 5월 초에 선거한다는 거야. 5월 초에 연휴라고 해외여행 가라고 그렇게 다 얘기해놓고, 지금 해외여행 여행자가 이번 명절에도, 이 짧은 명절에도요 53만이 나갔대. 여러분, 53만 명이
명절에 4일짜리에 나갔다라면 지금 이 5월 달에 있는 그 8박 9일 동안의 휴가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안 그래? 그러면 100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60만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젊은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온전히 누구에게 유리하겠어? 진보 세력이 해외여행 가고 나면. 그러니까 4월 13일 날 4월 13일까지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 3월 9일쯤 한다는 거야? 3월 9일쯤에 인용을 하면 4월 26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된다. 그러면 50 며칠이야? 그럼 4월 26일에 한다는 보장이 없어. 4월 26일에 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그 다음 주로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여행 가는 게 문제다. 예. 그래서요, 지금 무조건 2월 말, 2월 중순까지, 탄핵 심판을 끝내야 돼. 2월 9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 안에 결정문 써라.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무슨 2주씩 쓰고 앉아있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2월 말 안에 탄핵을 받아내야 돼. 그래서 60일이 4월 말까지. 4월 26일에 투표를 반드시 하려면 2월 26일 또는 2월 24일 이전에 탄핵을 받아내야 돼요. 탄핵이 인용이 돼야, 그래야 4월 26일에 의무적으로 투표하게 돼 있는 거야. 4월 26일에서 역순을 따지면 2월 24일에는 2월 24일 이전에 탄핵이 인용돼야 돼. 얼마 안 남았어.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계속 고민을 했어. 사실 내가 방송을 계속 할까 말까 망설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라도 대통령 선거 방송을 하고 싶었어. 내가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통령 선거를 거기 우리 딸이 지금 고3이야. 우리 딸이 지금 고3인데 내가 감옥을 가봐. 그러면 내가 평생 우리 딸한테 얼마나 미안한 마음으로 살겠어.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었고, 그러면 이제 방송만 해라. 시사 방송만 해라. 얼마나 대선 얘기 하고 싶겠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는 방송을 하면 뭔 재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방송을 차라리 접는 게 낫겠다, 대선까지. 대선 때까지 그냥 방송을 접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까지만 방송하고, 왜냐면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진료를 받으러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접어버릴까 그랬는데, 세월호 인양은 어떡하나요? 세월호 인양은 어떡하나요? 이분들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박근혜가 탄핵되는 건 봐야 되지 않냐. 예.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는 건 봐야 되지 않냐. 내가 방송을 하면 지금 수십 명이 지난 총선 때도 수십 명이 고소고발을 했어. 지난 총선 때 내가 선거법 위반했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나를 선거운동했다라고 고소고발을 했어. 근데 전부 다 혐의 없음 처리가 됐지. 그러면 나는 이번에도 또 수십 명이 걔네들이 또 고소고발 할 거야. 그러면 소송비가 그것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 내가 방송을 하면서 내가 뭔 말을 하든, 아니 내가 지난 총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했냐고. 내 인재근을 찍으라고 그랬어. 뭐 이인영을 찍으라고 그랬어. 내 특정 후보 누구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선거법 위반했다고 지랄 연병을 하고 고소고발을 하면 그 소송비 또 엄청 들었어. 지난 여름에. 그럼 내가 소송비 들어가면서 감옥갈 각오하면서 그래 대통령 선거 하려고 그랬지. 대통령 선거 방송 하려고 그랬어. 근데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의 인재근 의원까지 쌍욕하는데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것 같더라고. 예. 차라리 그냥 대선에 대해선 지들이 말아먹든 말든 그냥 냅두고 대선 이후에 말아먹은 다음을 대처해야 되겠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은 그래서 그게 이 대선이라는 것도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 승소해도 보상되는 거 없어. 예. 아니 소송까지 안 간다니까. 소송 가기 전에 그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야. 기소되기 전에 저들의 그 고소고발 내용이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해내야 돼. 그러면은 이게 500에서 1000만 원씩을 주고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거야. 건별로. 한꺼번에 또 안 돼. 건 바이 건이야. 예. 문재인이 종북 좌파 빨갱이란 설이 도는데 지금 하트가 문재인이지? 그 문재인이 종북 좌파 빨갱이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문재인이 박근혜하고 단독 면담한 적 있냐? 문재인이 그 박근혜처럼 김정일이하고 단독 면담하고 자서전으로 김정일을 찬양하고 아버지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그렇게 각별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문재인이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안희정이나 문재인이나 뭐 야권 후보가 종북 빨갱이라고 얘기한 사람들한테 박근혜가 김정일한테 쓴 편지 보여주고 박근혜랑 김정일이 찍은 사진 보여주고 박근혜가 북한에 있는 애들 유럽으로 유학 보내준 거 그거 지가 다 편지로 자백했어. 정몽준 자서전 보여줘 봐봐. 그거 박근혜가 김정일하고 약속대로 단일기를 흔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 흔들었냐고 축구장에서 난동 부린 거 그런 거 보여줘봐. 누가 종북 좌파 빨갱이로 보이냐고. 미친 것들이죠. 됐어. 나 이런 얘기 안 해. 나는 문재인을 나는 지지한 적이 없고 예 문재인이 종북 좌파 빨갱이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냅둬 그냥. 종북 좌파 빨갱이라 그래. 예. 됐어. 냅둬. 예. 그래서 예. 내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이게 솔직히 내 딸이 고3이야. 내가 감옥을 가면 안 돼. 고3이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 내가 작년 총선 때부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몸이 회복이 안 돼. 간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눈이 안 보여. 이 뉴스를 계속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그 뉴스를 라디오 뉴스도 제대로 못 듣겠어 요즘에.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얼른해가지고 인터넷 뉴스 검색도 잘 못하겠고. 예. 내가 작년 총선부터 너무나 무리를 한 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건강이 힘들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제일 큰데 근데 내가 지금 탄핵 인용 때까지는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내가 방송 포기하면 저것들 탄핵 기각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재인 지지하는 좀 수준 낮은 애들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좀 수준 높은 지지자들이 아니라 수준 낮은 애들만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걸 보면 저것들이 이거 탄핵을 기각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탄핵 인용까지는 내가 방송을 해야 되겠다. 예. 그게 지금 이게 탄핵 인용이 되면 그 다음에 쉬려고. 탄핵 인용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월호 인양 문제만, 세월호 인양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좀 한 뭐 보름이든지, 예, 보름이든지 좀 쉬고 돌아와서 그동안에 뭐 후보 결정돼 있겠지. 후보가 결정이 되어 있고 뭐 대선의 판이 정해져 있겠지. 나는 대선은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 세월호 인양 문제,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그 부분만 이제 신경 쓰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방송을 쉬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2일날 병원을 가야 돼. 이번 주에는 2일날이 진료가 예약되어 있어서 내가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오전이 시간이 안 돼서 진료를 오후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2일날은 방송을 못해요. 2월 2일날. 예, 2월 2일날은 내가 방송을 못하고 내일도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내일도 방송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예, 내일 명절에 너무 쉬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을 한 거고, 내가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내일 방송을 하고, 그리고 2월 2일은 일단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방송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3일날 병원 간 일이 잘 되면, 병원 가서 별일 없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3일날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부터 탄핵 인용까지는 좀 방송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 예. 지금부터 탄핵 인용될 때까지는 방송을 내가 확 접고 싶은데 접을 수는 없고, 근데 일주일에 뭐 2, 3일 정도 방송을 할 수 있다. 예. 탄핵 인용 때까지 일주일에 2, 3일 하면서 버티다가 탄핵이 인용되면 뭐 한 보름 정도 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돌아오는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방송할지 몰라. 내가 컨디션이 언제 좋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할 때 빠짐없이 오셔야 돼요. 네, 지금 생각에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까? 화, 목, 일 이 정도?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로 할까?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로 할까? 고민 중이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방송을 할 거냐?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방송을 할 거냐? 예.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화금 일로 해. 아이고, 됐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방송 운영이 파행이 그러니까는 나는 원래 몸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데 내가 너무 싸가지 없는 새끼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내가 화가 찼어. 이게 간에 제일 나쁜 게 화예요. 그거 알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편도선, 그 다음에 갑상선, 그 다음에 간이 상해. 근데 내가 편도선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내가 편도선이 너무 나빠갖고 21살에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갑상선도 너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간도 이제 21살부터 망가졌거든.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나한테 너무 막말을 했어.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나 막말을 해가지고 내가 화병이 난 것 같아. 간에 좀 화가 차가지고 이거를 간에 화를 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 내가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예. 화목토일로 하라고? 일주일에 4번이나 방송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죽게 생겼다니까. 그럼 내가 기분 좋게 해주든가.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대신 사과라도 먼저 해야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닐 거라는 둥. 그러면서 딱 잡아떼고. 그러면서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방송은 오래 하라 그러고. 아주 이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들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교인들한테 막 소문을 낸 거야.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렇게밖에 신뢰를 못 받겠다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어. 교인들이 화해를 하라는 거야. 장로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어 장로하고 화해를 하래. 여러분 이게 화해할 일이에요? 이게 화해할 일이냐고. 그거는 장로들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러면 교인들이 장로들더러 장로를 탄핵해야지. 어떻게 목사더러 화해하란 말이 나와. 그래서 막 전부 다 이게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둥, 좋게 덮고 가자는 둥.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있어? 내가 유언비어 유포한 거 있냐고. 그런데 너네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둥, 그렇게 나를 모욕했으면 사과를 먼저 해야지. 그리고 걔네들을 조져야지. 다시 그런 짓 못하게끔 글을 못쓰게 하든지 활동을 중단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막아야지. 나더러 그냥 참으라는 둥, 분열하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연병? 나한테 시비 건 놈들을 없애버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물론 90%의 문재인 지지자들은, 우리가 아까 도표로도 확인했지만, 내가 다시 보여줄게요. 오늘 방송 보고 또 이 모자란 것들이, 오늘 방송 보고 또 모자란 것들이 지랄 연병을 할 거야. 잘 봐요. 문재인 지지자들만 답하세요 했더니 1100명이 대답을 했어. 망치 부인이 독이 되는 사람이냐 약이 되는 사람이냐. 문재인에게 90%는 문재인에게 망치 부인이 약이 되는 사람이다.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마음이야. 응?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90%는 내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10%, 들떨어진 이 10%들이 문제야.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얘네들 때문에 나중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죽을 때까지 욕먹을 거야. 잘 기억해. 잘 기억하라고. 4.19 혁명 일어나고 1년 만에 5.16 쿠데타 일어났어. 4.19 혁명으로 이승만 쫓아내고 1년 동안 언론이 계속 윤보선 정부가 무능하다고 외치니까 1년 만에 박정희가 5.16 쿠데타 일으켰는데 90% 지지받았어. 96%인가? 그게 우리 국민들이 겪은 역사야.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만 되면 지지율 1등이니까 대통령이 될 거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거다. 그 생각으로 2018년 지방선거 말아먹고 다시는 진보 세력에게 정권 주지 말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 어떡할 건데. 노무현 말에 그랬다니까. 노무현 정부 말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온 국민의 합창이었어.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보장 있냐고. 지금 저 지경인데. 지금 저런 짓거리 하는 게 박사모하고 뭐가 틀려. 중요한 건 저 90%가 침묵한다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망치 부인이 약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왜 이 사람들 침묵하냐고. 잘못 거짓말하는 애들한테 너희들 이러면 문재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 니네가 이런 짓을 하면 나중에 문재인을 누가 믿고 찍어주겠냐. 그렇게 싸워야죠. 전 싸웠어요. 그래요. 보니까 솔직히 누구야. 많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망치부인 방송 다 봤다. 너 방송 안 보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박지원 지지한다니까 막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이 싸워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렇게 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이 박원순도 그렇게 지켰어야 됐어. 여러분이 박원순도 그렇게 지켰어야 됐는데, 박원순이 너무나 강한 적이라, 강한 경쟁 상대라, 혹시 박원순이 문재인을 이길까봐, 박원순 짓밟힐 때 침묵했잖아.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야. 지금이라도 박원순이 얘기했던 공동정부론, 이걸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박원순을 영입해서 박원순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문캠이 그런데 하는 짓이 뭐 개헌 얘기하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걸 개혁적인 거 뭐 재벌 개혁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자 그러고 가만히 있고, 그게 지금 문재인 캠프의 모습이래. 이제 문재인 캠프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된다. 지금 문재인 캠프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된다.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망한다니까? 그래서 망해. 아직 후보도 안 됐어. 근데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어차피 내가 대세다. 그거 누가 시킨 말이야? 어차피 자기가 대세라니. 정말 나는,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이 볼 때 그 말이 잘했다고 생각돼? 아니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볼 때 저기 문재인 입에서 자기가 대세더라. 그거 잘한 것 같아요? 문재인 지지자들만 생각해봐. 자기가 대세다. 아이 몰라. 잘했어. 그렇게 쭉 해봐. 그렇게 쭉 해. 안 말려. 그렇게 쭉 해가지고 그 말아 먹어. 뭐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한 번 내 말을 들어? 아 이제 안 해 나도. 내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됐어. 그럴 필요 없어. 어쩌고저쩌고 그래봤자 또 뭐 저기라 그럴 거 아니야. 선거 사범이다 이러면서 또 모른 척 할 거 아니야. 자 오늘 망치 부인, 예, 사실 내가 방송을 접고 싶은 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야. 누구 덕분에, 문재인 캠프였던 사람 덕분에 마음껏 도와주고 마음껏 싸울 수 없게 됐어. 내가 지난 총선에는 여소야대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었어. 왜냐면 그 말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특정 그 정당을 특정 후보를 도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선거법을 피해갈 수 있었어. 여소야대라는 말은 그런 의미였어. 근데 이번 대선은 후보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 대선에는 한마디만 해도 이게 걸리는 거야.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예. 나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 짓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 이제 후보가 된 다음에 봐봐. 내가 얘기했던 대로 계속 얘기 나올 거야. 후보가 되든 혹시라도 당선이 되면 그런 비난들이 올 때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변명할 답이 없어. 방송을 왜 못하냐? 방송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선 얘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야권에게 유리한 말을 할 거고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어. 물론 이게 다자구도로 간다면, 예, 다자구도로 가고 뭐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이거 그 대선 방송 대선 기간에 방송을 하면 위험해. 내가 또 감옥을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예, 내가 선거권이 없어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야. 내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야권 여소야대를 얘기해놓고 문재인을 비판한 거는 뭐 사실 선거 영향을 못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이야. 내가 문재인을 도와달라, 문재인이 당선돼야 된다, 그럼 선거법 위반이야. 5년 전 문재인 캠프에서 날 고소한 사람 덕분에.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어. 2012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내가 이 문재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줘서 내가 감옥을 갔단 말이야. 내가 이번에는 못 도와줘. 안 도와줄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야권 지지층이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대로 가서 야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시는 야권 후보가 대통령 안 돼요. 뭐 문재인이 하고 그 다음에 안희정이 하라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 문재인 밑에 있는 패권주의자들을 한 자리씩 차지해먹고 해먹어버리면 안희정한테 무슨 기회가 와. 차차기 지랄하고 앉아있네. 그러면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수를 쓴지 안희정이 이번 그 야권 경선에서 이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야.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람이 일겠지, 바람을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진짜 안희정 지지자들 안희정 지지하는 거 맞아? 안희정 지지하는 것도 별로 안 보여. 물론 뭐 저기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보이긴 보이는데 안희정 지지하는 사람들 진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예, 별로 안 보여. 예.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라고 글 쓰고 다니는 애들은 죄 악플러들밖에 없고 쌍욕하는 악플러들만 움직이고 있고, 안희정 지지자들이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통일된 흐름이 있었어.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혹은 다음 아고라 이런 데서 뭔가 뭐 또 오유 이렇게 막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지금 뭐 일베나 오유는 거의 국정원 소굴이고, 일베나 오유는 국정원이 장악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사이트들도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소규모로 쪼개져가지고 인터넷의 흐름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결론은 이 야권 그 단일 후보를 누구로 잘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야. 국민에게 적어도 이 사람은 절대 안 찍어, 그런 사람이 되면 이번 대선 진짜 힘겨워질 거예요. 정말로 이 대통령 선거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지. 간신히 방어하다 끝나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그 다음 28년 지방선거 말아먹어. 지금 2018년 지방선거를 지금 새누리당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 내가 볼 때. 자, 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업을 해주신 6,219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뭐 한 6,400 넘게 보던데 업을 안 하고 200명은 도망갔나봐. 오늘 밤 꿈자리가 사나울지어다. 예. 자,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그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송은 가능하면 내일 2시. 예. 가능하면 내일 2시인데 내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가능하면 내일 2시. 그리고 모레는 방송이 없어요. 모레는 확실히 방송이 없고, 그러니까 내일 2시쯤에 한번 와보세요. 망치분이 방송 하는지 안 하는지.
매일 낮 2시에 한번 와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 하는데,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마음이 너무나 상처를 입어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신 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허락 없이 올리시는 님들, 예, 뭐 트위터나 페북은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 트위터나 페북에서 나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내 영상을 올리면 내가 고소할 거고요.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나의 허락 없이 올린 사람은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후원 못해서 미안하신 분들, 예,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예, 후원자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방송할 수 있으면 그때 뵐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